장관님이나 저나 좀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인지 주로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텔레그램 사용하십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제가 메신저를 씁니다. 텔레그램 사용하세요? 뭐 주로 많이 쓰지는 않고요. 예. 텔레그램 사용하실 때 항상 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겠습니다. 카톡은 쓰십니까? 예? 카톡. 카톡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이 해오는 거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여러 카톡은 가지- 예전에 많이 쓰셔서 예. 또 사회 이슈화 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 습관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그만 메신저 서비스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고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특히 보면 이번 문자 파동에서 보듯이 음모적 언어와 폐쇄적 생각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 좀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의 어떤 대화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봉건 시대의 군주와 신하 관계를 연상시켜서 그런 대화를 엿들은 것 같아서 국민들 많이 좀 씁쓸해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과정 속에서 터널 사이에 박혀가지고 그냥 갇혀서 코박고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개방적이고 연대해서 소통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먼저 드립니다. 조언 잘 듣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혁당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진영이라든가 그런 그 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사람에 대한 칭찬은 본인이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해요. 그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해주는 것들이 훨씬 더 평판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아까 대우조선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법이 노사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람을 좀 저런 면들이 있구나 다시 보게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특히 인혁당 이자 배상 문제들에 대해서 뭐 단번에 단칼에 해결하는 모습 보고 사람을 좀 달리 봤다 저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혹시 드라마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습니까? 굉장히 인기 있다는 건 아는데요. 제가 요 며칠 굉장히 바빠서 잘 못 봤습니다. 많이 나중에 바쁘셨죠. 보려고 월요일부터 뭐 지금 이 순간까지 예. 전부 다 국회에 나와 계시고 대통령 업무까지 하셨으니까. 근데 꼭 한번 보십시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의 얘기인데요. 법은 엄정한 것이지만 원칙적이고 상식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지만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은 밭과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말씀 주셨던 그런 얘기들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치 행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 드려요. 그래서 특수부에 계실 때 칼을 잘 썼다 이런 것이 그때는 칭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예. 네, 오래된 얘기입니까? 예, 예. 또 한번 여쭤보죠. 그림을 그린다, 조서를 꾸민다 익숙한 얘기시죠? 그게 방송이나 등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쓰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어차피 본인들이 요즘에는 변호인들 참여하고 그게 다 녹화도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꾸미고 그리는 식으로 해서 옛날 누가 얘기입니까? 인정하겠습니까? 옛날 얘기고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전 단언합니다. 혹시라도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깨끗하게 좀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입법과 정책의 조율과 타협과 조율의 어떤 집행, 타협 예. 이런 건 무리하게 기획해서 수사하고 밀어붙이던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 계신 자리도 좀 다른 것이고 예. 그래서 세상의 구조적 변화와 흐름, 민심의 흐름을 읽고 차분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일, 그 자리에 서 계시다. 예. 거기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문드리고요. 예, 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행령 정부다라는 유령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쪽에서는 위법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다. 나름대로 그런 근거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그런 근거가 서로 양쪽의 근거가 팽팽한데 이 일을 유인받은 분들이 이 일을 잘했으면 그런 시비들이 있었을까 훨씬 더 줄었을 것이다. 그리고 억울하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고 다른 분이었다면 법무부에 인사정보검증단이라는 그런 위탁 기능이 법무부로 향했을까?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있다는 건 이해하십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고난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짐이자 따져보겠고요. 책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국회 오셨으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불편한 질문 하시잖아요. 대정부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고 국회는 전쟁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특히 장관님 전장에 나선 장수 무사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언어와 행정과 법률가의 언어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각의 상징을 대변하고 있고 대선 주자 또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또 이 윤석열 정부를 보호하고 방어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 입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보다 말씀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잘 듣겠습니다. 통합과 협치를 해야 되는 게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라고 한다면 정부의 상징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억울하고 그리고 잘못된 논리일 수 있고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걸 더욱더 존중하고 함께 해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배우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더욱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쉽지 그렇게 않겠지만 말씀은 좀 줄이시고 귀를 훨씬 더 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좀 지적해 주시면 제가 더 고치겠습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예.